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유대가 아니라 선택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혼식 전날 내 약혼자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엄마가 너를 저녁으로 원해.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나는 웃었다. 장난인가 싶어서.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들이 지옥을 열었다. 진심이야. 엄마가 내 피를 원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위해.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지은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민준이를 만난 건 대학 때였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 나는 가난한 고아. 하지만 사랑은 그런 차이를 뛰어넘는다고 믿었다. 그의 어머니,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민준아, 정신 차려. 첫 만남에서부터 그런 말이었다. 나는 참았다.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 그의 집안은 유명한 제약회사 오너였다. 어머니는 회장의 부인, 권위적이고 차가운 사람.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겼다. 네, 어머님. 노력할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모욕은 더해갔다.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민준이가 고집 피우니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말인가. 나는 밤마다 울었다. 민준이는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라고만 했다. 나는 참았다. 내 자존심을 짓밟히면서까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태도는 이상해졌다. 너의 혈액형이 뭐지? 건강검진 결과는 그런 질문들이 잦아졌다. 나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민준이가 엄마가 걱정하는 거야 라고 한이 넘겼다. 그러다 그 메시지. 엄마가 너를 저녁으로 원해. 처음엔 오타인가 했다. 하지만 이어진 설명. 우리 집안에 유전병이 있어. 내 피가 필요해. 골수 이식 도너로 충격이었다. 민준이의 집안은 대대로 희귀 유전병을 앓았고 어머니가 최근 발병했다. 나의 혈액형과 유전자가 맞아떨어진다고. 민준이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나를 선택했다. 사랑이 아니라 도너로.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그의 변명이 역겹게 들렸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걸 되새겼다. 지난 3년, 그녀의 모욕, 민준이의 무관심. 나는 도구였다. 가족을 얻고 싶어 참았던 내가 바보 같았다. 분노가 솟았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당일 교회에 도착했다. 하얀 드레스 입은 내가 떨리고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에는 증거가 가득했다. 민준이와 어머니의 대화 기록, 내가 몰래 캡처한 것들. 그 애를 도너로 쓰면 돼. 결혼 후 이혼하면 되지. 어머니의 말. 민준이는 동의했다. 네, 엄마. 지은이는 착하니까 따라줄 거예요.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사랑에 눈멀어. 교회 안, 하객들이 모였다. 민준이의 집안 쪽은 화려한 복장, 내 쪽은 몇 안 되는 친구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가식적인 그 미소. 신부 대기실에서 나는 울었다. 아니, 분노로 이를 갈았다. 왜 나야? 왜 나를 이용해? 자문했다.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부모님 사고로 죽고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던 나 홀로 버티며 살았는데 또 이용당하다니. 결혼식이 시작됐다. 신부 입장.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었다. 민준이가 웃으며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죄책감이 스쳤다. 제단 앞에서 신부 서약 시간. 목사가 말했다. 지은 씨, 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나는 침묵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연후 나는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아니요. 안 할게요. 충격적인 침묵.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결혼은 사기예요.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나를 도너로 이용하려 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증거를 보여줬다. 대화 캡처, 의료 기록. 하객들이 술렁였다. 민준이가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아, 제발. 하지만 나는 밀쳤다. 너는 사랑이 아니었어. 이용이었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미친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객 중 언론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민준이 집안의 스캔들이 퍼질 터였다. 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교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가 젖어들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공허했다. 그날 이후 민준이 집안은 곤경에 처했다. 제약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소송이 시작됐다. 어머니의 병은 악화됐고 도너를 찾지 못했다. 민준이는 나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차단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친구들과 여행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메시지가 떠올랐다. 엄마가 너를 저녁으로 원해.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게? 그 사건 후 한 달 나는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를 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사고 후 이모 집에서 살았을 때 이모는 너는 짐이야 라고 했고 나는 참았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도 민준이와의 관계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됐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트라우마 때문에 경계를 세우지 못해요. 이제 자신을 우선하세요. 맞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항상 타인을 위해 희생했다. 민준이 어머니의 모욕을 떠올렸다. 첫 저녁 식사 자리.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를? 집안이 뭐야? 나는 웃으며 결심히 하겠어요 라고 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 그만해 라고 하지 않았다. 그게 신호였다. 그런데 왜 무시했을까? 사랑 때문. 아니, 외로움 때문. 홀로인 게 두려웠다. 이제는 아니었다. 복수 후 나는 강해졌다. 회사 동료들이 멋져라고 했다. 소문이 퍼졌다. 그 유명한 결혼식 스캔들 주인공이야에 불편했지만 견뎠다. 어느 날 민준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화하자. 그는 초췌해 보였다. 엄마가 병이 심해졌어.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그는 울었다.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그 순간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그 메시지, 어머니의 미소. 심리가 복잡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상담을 계속했다. 과거를 직면했다. 부모님 사고, 그날의 충격. 엄마 아빠, 왜 날 버렸어? 어린 내가 외쳤던 말, 이제 이해했다. 그건 버림이 아니었다. 사고였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민준이 사건은 촉매였다. 나를 깨운. 2달 후,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아니, 친구로. 이름은 현우. 회사 선배. 그는 너의 이야기 들었어. 강한 애라고 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얘기했다. 왜 참았어? 그의 질문에 나는 솔직히 답했다. 두려웠어. 홀로 되는 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아니지, 맞았다. 현우는 나를 존중했다. 민준이처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상처가 있었다. 민준이 집안 소식은 뉴스에서 들었다. 제약회사 파산 위기. 어머니 입원. 민준이 이사직 사임. 후회가 들까? 조금. 하지만 그들은 자업자득. 그들이 나를 도구로 봤듯 나는 그들을 버렸다. 심리적으로 그건 공정했다. 상담에서 배웠다. 복수는 때론 필요해. 하지만 치유가 더 중요해. 나는 치유에 집중했다. 요가, 책 읽기, 여행.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외쳤다. 나는 자유야. 바람이 상처를 날려보냈다. 돌아와 보니 민준이로부터 편지.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돼서 나는 불태웠다. 과거를 태웠다. 이제 새로운 시작. 하지만 가끔 그 메시지가 떠올라. 너를 저녁으로 원해. 그게 비유였다면? 실제로 나를 먹으려 했던 집안의 희생양으로. 분노가 다시 솟지만 억눌렀다. 강해지기 위해. 친구들이 결혼 안 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언젠가.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변화였다. 자존감이 생겼다.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이제의 나는 싸울 준비가 됐다. 3달째. 나는 승진했다. 상사가 내 강인함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민준이 사건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생존자로. 그게 뿌듯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일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왜 나만 이렇게 자문했다. 상담사는 모두가 상처 있어. 내가 용감히 직면한 거야. 맞았다. 민준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 장례식 초대가 왔다. 갈까? 고민했다. 결국 갔다. 검은 옷 입고. 민준이가 나를 보며 눈물 흘렸다. 지은아, 나는 무표정으로 조문했다. 어머니 관 앞에서 속으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깨어났어요. 복잡한 감정. 미움과 연민.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눈물이 섞였다. 집에서 울었다. 왜 울까? 그녀를 미워했는데. 아마도 인간성 때문. 그녀도 피해자일까? 집안 유전병, 압박. 하지만 그게 나를 이용할 이유는 아니었다. 민준이는 장례 후 연락했다. 엄마가 내게 미안하다고 했어? 죽기 전에 거짓말일까? 상관없었다. 잘 살아. 그게 마지막 말. 나는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 새로운 삶. 현우와 데이트 시작.
그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았다. 내 과거 존중해 그의 말에 마음이 열렸다. 하지만 조심했다. 다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심리가 안정됐다. 꿈에서 그 메시지가 사라졌다. 대신 미래가 보였다. 6달 후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배신의 메시지.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 제의가 왔다. 감동적 디라고. 쓰면서 과거를 되새겼다. 민준이와의 첫 만남. 그의 미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속엔 계산이 있었다. 어머니의 지시. 그의 혈액형 맞아? 접근해 민준이의 고백 후 알았다. 모든 게 연극. 쓰면서 분노가 치유됐다. 복수는 글쓰기로 상담사의 조언.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참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많은 여자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의 편지들. 그게 힘됐다. 민준이는 책을 읽고 연락. 미안. 용서해줄래?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후회. 그게 복수. 현우와 관계 깊어졌다. 사랑해 그의 고백. 나는 믿었다. 이번엔 진심. 결혼 얘기 나왔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내 말 그는 이해했다.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충격. 심리가 흔들릴 때 일기 쓰기. 나는 강해 반복. 1년 후 책이 드라마화됐다. 주인공은 나 같은 여자. 시청률 높았다. 사람들은 현실적이라고. 민준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 매각, 민준이 해외로. 소문 들었다. 그의 후회. 지은 때문에 하지만 그의 선택. 나는 행복했다. 현우와 약혼. 이번엔 진짜 사랑. 그의 어머니는 따뜻했다. 환영에 눈물이 났다. 과거 상처 치유. 결혼식 날 그 메시지 떠올라. 하지만 웃었다. 과거야 이제 미래? 하지만 깊은 곳엔 교훈. 믿음은 조심히. 결혼 후 삶이 평온. 아이를 가졌다. 현우는 좋은 아빠. 하지만 밤에 가끔 악몽. 그 메시지. 상담 계속.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아. 관리할 뿐 맞았다. 책 후속편 쓰기. 더 깊은 심리. 사람들 도움. 민준이 소식. 그는 재혼 실패, 홀로. 후회 중 그게 끝, 나는 이겼다. 아니, 살았다. 2해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을 자유로 상징. 삶이 꽉 찼다. 과거는 추억. 하지만 교훈. 참지 마, 강연 가서 말함. 청중 눈물. 나도. 심리가 안정. 복수 끝, 치유 완성. 이제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가끔 떠올라. 너를 저녁으로 원해, 그게 시작이었다. 당신은 어떠세요? 참고 계신가요? 그만두세요. 자신을 위해.